그거였어. 서울랜드. 아. 집갈때 내가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1학년 자, 그 합시다. 자, 일단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다항함수 결정이고, 사실 그냥 미정계수 결정을 약간 이제 다항함수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제한은 좀 건 거에 가깝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가 fx, 우리는 지금 다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fx가 다항함수일 때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ax의 n 제곱 더하기 이렇게 있고, 분자에 fx가 있대. 이 친구가 지금 알파로 수렴한대. 그러면 이거는 fx에 대한 무슨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 오, n이 아니고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사실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상 알파가 0이 아닐 때를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0일 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어? fx가? 그렇지. 여기서 알려주는 정보가 첫 번째는 최고차의 차수가 n차라는 거. 두 번째는 개수비가 알파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a분의 이 친구 개수비가 알파가 되는 거거든. 그럼 개수는 얼마야? a 알파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a 알파 곱하기 x의 n 제곱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 분의 fx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 친구가 뭐 k라고 이렇게 주어졌구나. 그러면 이 말은 fx가 누구를 인수로 가진다고? 다항식 fx가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우리 아까 썼던 거잖아, 맞지? 인수로 가진. 자, 그러면 인수 정리해서 fx를 뭐라고 쓸 수 있지? x 마이너스 a 곱하기, 여기서는 보통 gx라고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제 저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제 x 마이너스 a 분의 x 마이너스 a 곱하기 gx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지워지고 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되겠지. 근데 fx가 다항함수였다면 gx 무슨 함수겠어? 다항함수겠지. 그래서 얘는 ga가 되고 ga가 k라는 정보까지 추가로 주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 예를 하나 적어놨을 건데,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 제곱분의 fx가 2로 수렴한대.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가 또 3으로 수렴한대. 그러면 이 말은 fx가 뭐라는 얘기야? 2x 제곱으로 시작한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얘는 뭘 인수로 가진다고? x 마이너스 1 인수로 가진다. 근데 얘는 쉬운 문제라서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쓰고요. 아까 했던 거지, 맞지? 여기 뭐라고 쓸까? 2x 쓰고 약분 되었을 때 1 넣었을 때 3 나오게 하고 싶어. 이 뒤에 뭐가 있는데? 플러스 1이 있으면 되겠지. 괜찮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특수한 형태를 보게 되면,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의 m제곱분 fx, x의 m제곱분 fx가 p로 수렴하는데, 지금 여기 여기 아니라고 써놨지? p가 0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그럼 fx가 이거 뭘 알려준다고? 최고차가 몇 차? 최고차가 m차고, 그 다음에 개수가 p라고 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0으로 갈 때 x의 n 제곱분의 fx가 q로 수렴하고, 이 친구도 0이 아니고, 그러면 얘는 뭘 알려주지? 얘는 사실 두 가지 컨셉으로 갈 수 있거든. 근데 보통 둘 다 사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세트로 이야기할 때는 최저차가 m차고 그의 개수가 q다라는 의미로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아 얘가 그냥 설명을 하는 거야. x가 0으로 갈 때. 윤성아. 그러니까 분모에 지금 x가 몇 개 있지? n개 있어. 맞지? 네. 분자에도 n개 있어야지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어. 다시 분자의 0의 개수와 분모 0의 개수 어때야 한다고? 같아야 한다고. 근데 그걸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거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실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약간 인수 느낌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뜨뜨뜨 와서 이제 x의 n 제곱 이런 느낌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괜찮아. 결국 똑같은 얘기잖아, 맞지?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앞에 식이 조금 더 낫겠군요. 위의 식이 3. 그럼 여기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거 극한해서 x에 뭐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요 앞에 있는 항들이 다 뭐 되겠어? 다 0 되겠지, 맞지? 그럼 극한값이 얼마가 돼? q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 x의 n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를 다시 전개했다고 치면 여기가 뭐가 돼? qx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약분하고 이 앞에 x가 남아있을 테니까 극한값이 뭐가 되겠어? 똑같이 q가 되겠지. 괜찮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x의 n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접근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최저차가 n차고 그 개수가 q다라고 접근을 한 겁니다. 사실 똑같은 얘기잖아. 전개하면 똑같아지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처음부터 식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조금 더 예뻐지고 덜 예뻐지고 갈리긴 하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나올 때는 최고차 잡고 최저차 잡고 그냥 식 딱 세운 다음에 중간을 채워가는 방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때는 그냥 최저차 컨셉이 조금 더 좋긴 해. 괜찮아? 근데 어렵게 안 나와놨지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이제 그때는 진짜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일 겁니다.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 거기 하나 적어놨는데 x가 무한히 커질 때 x제곱분의 fx가 2고 그다음에 여기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이래. 자, 다시 얘는 어디로 간다고 지금? 무한대로 간다고? x제곱분의 fx가 2라는 말은 최고차항이 2차고 최고차항 개수가 2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맞지? fx는 2x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자,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이라는 말은 최저차가 1차고 그리고 그의 개수가 3이라는 얘기야. 근데 어차피 지금 최고차 몇 차였어? 2차야. 지금 몇 차밖에 안 남았어? 1차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그냥 3x 이렇게 이해했어? 최고차가 2차고 최저차가 1차면 그 사이 있어 없어? 없어요. 1차 끝났잖아, 맞지? 오케이. 최고차 정해졌고 최저차 정해졌으면 끝난 거야 지금. 성립이 넣으면 되지. 해봐. 그럼 바로 되는데? 고민의 대상이 아니지? 여기는 0으로 간다니까. 여기는 무한대로 간다니까. 무한대. 최고차로 보는 거네요. 최저차를 보는 거지. 그래요? 왜요? 엄한 얘기가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걸 이제 풀어서 써보게 되면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자 우리 fx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하루도 잘 알고 있으니까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썼다고 쳐보자.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지금 분모가 어디로 가니? 분모 어디로 가니 여기? x가 0으로 간다니까? 네. 분모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잖아, 맞지? 분모 0으로 가면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 0으로 가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없어져야 되겠지. 괜찮니? 지금 분모의 0이 몇 개? 한 개? 이거 보이는 거 맞아 지금? 자, 분모의 0이 한 개. 그럼 분자에도 0이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있어야 0이 아닌 값을 소임할 수 있지. 그럼 약분하자고. 자, 그럼 이제 0 대입하면 뭐만 남아? 0 대입하면 뭐가 나와? 설마 여기 보이는 거 맞죠? 네. A가 3이야. 그러면 결국 fx가 뭐지 지금? 2x 제곱 더하기 3x지. 이렇게 풀어도 결과가 똑같다고. 근데 우리가 그냥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 x가 0으로 할 때 x의 제곱분 fx는 누구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라고? 최저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라는 사실을 지익화 시켜버리자는 얘기지. 근데 상수를 맘대로 없애요. 아니지, 맘대로 없앤 거 아니지.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잖아.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다항 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떻다고? 그럼 여기 0 넣었을 때 0 나와야 돼. 다시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 x에 0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한다. 안 돼. 끄덕끄덕 하면 안 돼. 다시 x에 0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B가요. 그래서 B가 있는 거야. 끄덕끄덕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됐어? 이게 쌤도 사실 그 약간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 쌤이 너희들을 얘니라고 쳐다보면 정민이는 이러고 이해를 못했을 때도 맞지 정민아? 자 수연이도 사실 그런 거 좀 자주 보이고 아니야? 아니야? 좀 자주 보이는 편이야, 맞지? 정민이랑 수연은 분명히 동공은 흔들리지만 오케이. 자 그런 경우 좀 있습니다. 윤성이는 사실 그런 편은 아닌데. 근데 좀 많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 그래? 옛날에 무조건 그것도 아니 했어? 그냥 그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 아닌데 그냥. 아 그렇지. 수연이는 처음에 오자마자 걸렸지. 나도 기억 안 나. 하여튼 분명히 부정적인 말은 있는데 네 해버려가지고 멋진 자식. 쌤이 바보 같다 했어. 지금 내가 바보라고 근데 설마 알겠지? 자 순간 당황스럽네. 자 여튼 조금 진행을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요. 최소차 아래 좀 뜯는 거예요. 아래 묶는 거예요? 묶어서 근데 최소차 아래 뭐예요? 일요일. 아니 분모의 영의 개수와 분자의 영의 개수 같게 묶어야 돼 항상. 그래야지만 영인자 개수가 같아져서 그간값이 존재할 수 있겠지. 영인자 개수 맞추는 건 항상 엄청 중요해. q 앞에는 그 1차 이상의 방식이 있고 그치 아니 1차 이상의 방식만 있으면 돼. 어차피 여기는 어차피 전개할 거니까 상관이 없고 차수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고 최소차에 근데 그거는 여기에서 n보다 차수가 큰 거. 요거는 어차피 전개하면 n보다 차수가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여기 x가 있으면 n보다 차수가 커질 거 아니지. 상관이 없지. 아니 이 형태의 식이 알려주는 정보가 최저차가 n차라는 걸 알려준다는 뜻인 거야.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 제곱분의 fx가 q고 이 q라는 친구가 0이 아니게 되면 결론이라는 얘기야. 저거는. 그러니까 이 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무슨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일단 좀 더 쉬운 접근은 쌤이 아까 약간 러프하게 접근하는 게 맞긴 하거든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지만 이 친구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 fx라는 다항식을 x의 n제로 묶어냈거든. 그러니까 묶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건 팩트야. 그럼 무조건 묶어내지 못하면 어차피 분모의 영의 개수와 분자의 영의 개수가 달라서 q로 수렴할 수 없어. 0이 아닌 값 q로.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지? 그냥 다항식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ax의 뭐라고 할까? 지금 저기랑 저 위에 거랑 별개라는 뜻으로 m이라고 씁시다. ax에 bx에 n-1제곱 이렇게 n-1제곱 이렇게 들어가서 땡땡땡 하고 더하기 뭐로 끝나야 돼 무조건. 그냥 네모로 끝난다고 치자 지금. 여기까지 괜찮지? 네, 네모가 상수. 일단 그리고 근데 지금 우리 뭐 해야 돼? 원래 0분의 0분의 기본 접근이 뭐였지? 인수분해 후 약분. 영인자 제거를 위해서 맞지? 얘랑 약분했어. 그 다음 뭐 하는 거지? 이제 여기는 무슨 식이야? 다항식이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떻다고? 같다고 0을 대입할 거야. 그럼 뭐가 나와? 네모가 나와. 네모는 뭐 해야 돼? Q여야 돼. 그래서 여기를 Q라고 쓴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친구를 전개하자고. 그러니까 극한 상태에서 그대로 얘를 전개하게 되면
ax의 m 더하기 n 제곱 bx의 m 더하기 n 마이너스 1 더하기 땡땡땡 qx의 n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어차피 이 식이나 이 밑에 식이나 어때?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식은 n 차보다 차수가 어떤 식이 있게 돼? 차수가 큰 식이 있게 돼. 괜찮니? 그렇게 되는 거야. 약간 설명을 조금 러프하게 하시네.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우리 그 개념 익힘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 분의 fx가 6이래. 그 다음에 x가 2로 갈 때 뭐 문제가 있어? 아니요. 자, x 뭔 소리가 들렸는데? x 마이너스 2분의 fx가 얼마로 수렴 안 돼? 3으로 수렴 안 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정보에서 한 번 더 씁시다. 누구를 인수로 가지면 사실 알 수 있지? fx가 누구를 인수로 가지면 사실 알 수 있지? x 플러스 1을 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면 사실 알 수 있잖아, 맞지? 네. 자, 그러면 쓸 때 이렇게 쓰자.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지금 fx가 몇 차식이래? 3차식. 그러면 ax 더하기 b라고 씁시다. 지금은 정보가 깔끔하게 주어져 있지 두 개로 흩어져 있거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로 쓰는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풀이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 어쨌든 간단하게 하는 게 더 좋잖아, 맞지? 그러면 정보를 얻은 걸 빨리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인수정리.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진다는 말,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진다는 말, 이게 제일 많이 쓰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쓰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약분되겠지.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6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괜찮지? 여기다가 이거 약분하고 2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a 더하기 b가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a와 b에 대한 연립일체 방정식이잖아, 맞지? 계산하면 a, b 구해져서 끝. 이렇게. 아니 근데 이해진 그 대세기 문제라고. 자, 조금 재밌는 문제 풀어봅시다. 36번 보겠습니다. 36번. 이게 매우 유명한 문제입니다. 매우 유명한 문제고 이미 기억하기로는 일단 시험에 여러 학교에서 나왔을 겁니다. 선생님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는데 꽤 많은 학교에서 시험에 나왔을 겁니다. 시험에 이게 너무 좋은 문제거든. 자, 36번 문제입니다. 자, F와 G가 각각 이제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1인 3차 함수. 그 다음에 가하 조건에서 G1이 제로고요. 그 다음 나하 조건에서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gx분의 fx, gx분의 fx가 n-1 곱하기 n-2랍니다. 그리고 n이 1, 3, 4. 잠깐만. 어쨌든 봅시다. 일단 잘못했네. 어쨌든 저렇게 식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기억을 할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출처가 어디라고 돼 있지 지금? 상관이라고 돼 있잖아, 맞지? 근데 이제 약간 기억을 해줄 만한 게 뭐냐면 요렇게 n이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저게 모든 자연수야 아니면 특정한 자연수야? 1, 2, 3, 4, 4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잖아. 저렇게 주어지면 저거 4번 대입하라는 얘기야. 귀찮아하지 말았지?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 근데 문제 풀 때 저런 거 귀찮아해서 틀리고 싶진 않잖아, 맞지? 저거는 기억합시다. 숫자가 여러 개 주어져 있어서 규칙을 발견하게 하는 문제들도 있어. 1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한대를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근데 지금처럼 제한된 숫자만 딱 주잖아. 그럼 대입해서 그 만들어진 식들 일일이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니? 자, 합시다. 그러면 이제 1부터 그냥 대입할게.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가 0입니다. 자,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도 0입니다. 그 다음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fx가 3-1 곱하기 3-2입니다.
다음에 리미트 x가 4로 갈 때 gx분의 fx가 4-1 곱하기 4-2. 자, 일단 해봅시다. 자, 일단 지금 극한값이 얼마지? 0이지, 맞지? 근데 극한값이 0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돼야 될까? 누가 중요하지? 우리가 어떤 분수식의 값이 0이 된대. 그러면 분모가 0이어야 돼? 분자가 0이어야 돼? 분자 0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 맞지? 사실은 저건 분자가 0이라는 뜻입니다. 괜찮지? 자, 근데 다시 봅시다. 지금 G1이 얼마래? 그럼 분모에 지금 0이 몇 개 있어? 한 개 있는 상태야, 지금. 요 상태에서 x가 1로 가면 G1이 0인 거잖아, 맞지? 분모에 지금 x-1이 한 개 있어. 그럼 분자에도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x-1이 한 개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 둘은 뭐 돼? 약분돼. 괜찮아? 근데 걔가 그대로 0으로 갔대. 그럼 분자 x-1 몇 개 있어야 돼? 분모에 x-1이 있다고. 맞지? 분자 x-1이 있다고. 그럼 둘이 약분해버리면 x-1이 어떻게 됐어? 없어졌잖아, 맞지? 근데 그래도 얘가 극한값이 얼마래? 0이래. 그럼 x-1이 몇 개? 2개 가지고 시작했을 거야, 처음부터. 괜찮니? 그럼 두 번째 식은 얘도 어디로 간대? 0으로 간대. 분자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x-2를. 그래야 인호수 0 될 거 아니야. 근데 fx는 뭐래, 지금 문제에서?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래. 그럼 모르는 게 있어, 없어? 지금 x-1 몇 개? 2개. x-2 몇 개? 1개. 끝난 거야. fx는 결정.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fx는 x-1이 2개, x-2가 1개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식을 봅시다. 요식을 보게 되면 우리 근데 gx에 대해서는 아는 게 조금 부족하지. 뭐만 알지? 딱 하나, 맞지? 인수 하나만 알거든. 그래서 gx를 x-1 곱하기 hx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요 hx라는 친구는 어떤 함수일까?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나왔지. 자, 어쨌든 봅시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식을 써봅시다. x-1의 제곱 x-2 곱하기 x-1 곱하기 hx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 요 2랑 여기 x-랑 이렇게 약분되겠지? 괜찮니? 그러면 어떻게 되지? 0분의 0 꼴이 깨져야 되겠지. 0분의 0 꼴이 여전히 있으면 사실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얘는 0분의 0 꼴이 아니고 참 분자 0이 될 수가 없잖아, 애초에. 맞지? 그러니까 극한값은 그냥 대입한 값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나. 괜히 이렇게 썼네. 이거랑 이거랑 어때? 같은 거지, 맞지? 얘가 지금 3-1 곱하기 3-2인 거야. 따라서 h3은 얼마? 1인 거지. 그럼 그 밑에 것도 구조가 똑같은 거 보여? 그래서 쟤는 h4가 1 나와. 한 번 더 쓰지 뭐. 리미트 x가 4로 갈 때 gx가 x-1 곱하기 hx가 되고 hx가 되고 그 다음에 x-1의 제곱 곱하기 x-2가 되겠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거랑 약분될 거고 4를 대입하면 h4분의 4-1 곱하기 4-2잖아. 얘랑 어때? 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h4가 1이 돼야 돼. 괜찮니? 자,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되지? 2차 함계수가 1이고 h3이 1이고 h4가 1인 2차 함수 hx를 찾으면 되는 거지. 우리 2차 함수의 어떤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3 넣었을 때 1 나오고 4 넣었을 때 1 나오고. 괜찮지? 그래서 이제 gx까지 완성해서 끝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숫자 바꾸기 워낙 쉬워 보이지 않아? 맞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 이제 이미 많이 나왔지 사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번 갑시다. 7번. 7번은
안 해도 7번에 2번만 해봅시다. 자, 그 앞에 거는 그냥 A가 얼마야? 수렴하려면 애초에 A가 얼마야 된다고 했지? 1이어야 된다고 했지. 1 그럼 이거 다 끝나버렸어.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뭔가 안 시켜서 하는 게 의미가 없어. 루트 x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 자, 이 친구가 가로수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유리화를 합시다. 루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 분의 x제곱 더하기 ax에서 x제곱 마이너스 ax를 빼면 2ax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극한값은 이건 무슨 꼴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맞지? 극한값은 최고차항 계수비네. 그래서 2분의 2a가 되어서 a가 극한값이 될 겁니다. a는 4여야 되겠습니다. 괜찮니? 살아있어? 올해보다 훨씬 낫다. 올해는 거의 뭐 영화 찍어도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괜찮아 보이지 8번은? 아까 쌤이 그 진행 중에서 그 유형이 나갔지. 정연아 괜찮아 8번? 봤어? 아직 안 봤지 사람아? 8번 빨리 봐봐. 할 수 있겠어? 해줘? 안 해줘도 돼 진짜로? 한 번 더 할까? 자 8번 봅시다 8번. 자, 8번 봅시다. x가 뭐하니 커질 때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fx가 1 이래. 자 무한대로 갈 때는 일반적으로 뭐에 대한 정보? 치워버렸네? 최고차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극한값이 1이라는 말은 fx가 몇 차이고? 2차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2다라는 정보를 준 겁니다. 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x 그냥 바로 인수분해하면서 써버릴까? 이렇게. 그리고 fx를 썼더니 극한값이 얼마라고? 2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서 이 친구를 여기다 쓸 거거든. 근데 어차피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갔어. 얘도 뭘 인수로 가져야 돼?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뭐로 시작해야 되지 정민아? 2x로 시작한 거야. 뭐 약분하고 1 넣었을 때 2가 나와요. 여기가 얼마? 1 넣으면 3. 여기가 얼마가 되어야지만 2가 될 수 있지? 6이 돼야 되겠지, 맞지? 그럼 1 넣었을 때 6이 되려면 뒤에 더하기 4가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괜찮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3페이지 마지막 개념에 동그라미 3번에 이런 게 있습니다. x가 무한히 커질 때 fx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친구를 우리는 이제 다항함수에 관심을 가지는데 x분의 1이라는 게 저기 f에 대입되면 좀 불편하거든. 우리는 항상 바로 안에 x가 있으면 제일 좋겠어. 그게 제일 무난하니까. 맞지? 그러면 뭘 할까? 치환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x분의 1을 t로 치환할 겁니다. 괜찮지? 근데 x가 무한히 커지면 t는 어디로 가? 해결야 어디로 가니? 안녕? 어디로 가니? 0으로 갑니다. 아니 생각 분모 엄청 커져. 분자 가만히 있는데. 너 뭐 야구 선수 누구 포토카드 한 장 가지고 1000명 나눠 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어떤 거야? 이해했어? 진짜. 왜? 자, 어쨌든 그 해결 막 전투적으로 싸워서 제가 어쨌든 합시다. 근데 여기 이거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긴 하십시오. 실제로는 0 플러스긴 합니다. 나중에 너희 그 미분계수에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해?
그런 게 있었었거든. 그런 거 할 때 아주 가끔 이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쌤이 아주 가끔이라는 건 너희들이 모의고사를 한 몇십 개 풀면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오케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하필이면 그게 내가 수능 치는 그날 당첨돼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렇다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알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출제하는 사람. 내가 말 제대로 했나 지금?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지? 다행이다. 방금 내가 말해서 내가 헷갈렸어. 자, 여튼 그럼 어떻게 되지? 리미트 t가 엄밀하게 들어가면 0 플러스일 때 ft로 바뀌어서 여기 괄호 안의 식이 이제 깔끔해지는 겁니다. 간단해지는 겁니다. 간단하다와 깔끔하다와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튼 합시다. 이거 괜찮은데? 자, 리미트 x가 이번에는 0으로 갈 때 x분의 1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하긴 하겠지. 얘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주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괄호 안에 어떻게를 원한다고? 깔끔하게 간단하게 원한다고. 그래서 x분의 1을 t로 치환할 거고요. x가 0 플러스일 때 t는 어디로 간다고? 헤헤, 이건 해줘.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t가 무한히 커질 때 이렇게 바뀌고 밑에 0 마이너스일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도 써놨습니다. 사실 그건 훨씬 빈도가 낮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두 개를 잘 합시다. 근데 저 상태로 하면 빈도가 그냥 불편해? 매우 불편해? 좋아? 아 그래 안 좋아. 자, 우리는 fx는 다항함수잖아. 지금 fx분의 1은 뭐지? 이상한 친구야. 좋아? 좋지 않습니다. 이상해. 그러니까 다항함수에다가 x 대신 x분의 1 대입해. 이상한 친구지. 유리함수. 썩 맥히지 않는다. 괜찮지? 인정이도 괜찮지? 자, 그럼 봅시다. 우리 42번의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2번의 1번 문제입니다. fx가 다항입니다. 다항.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할 때, x가 0 플러스로 할 때, x 세제곱 더하기 x분의, x 세제곱 더하기 x분의, 그 다음에 x 세제곱 곱하기 fx분의, x 세제곱 곱하기 fx분의 1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는 5 이렇게. 사실 이거를 이제 깡으로 차수 결정해서 풀어버릴 수 있거든. 근데 매우 귀찮습니다. 쌤도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x분의 1을 뭐 하자고? t로 치환하자. 괜찮지? 그럼 주어진 식은 바뀌기를 리미트 t가 무한히 커질 때 x분의 1이 t라는 말은 x는 뭐란 얘기야? t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t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t분의 1분의 t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ft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공간이 없어서 좀 치울게 그냥. 자,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 분모자의 t 세제곱을 곱합시다. 우리는 분모와 분자에 있는 분수식을 싫어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t 세제곱 곱하게 되면 1 더하기 t 제곱분의 ft 마이너스 t 세제곱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괜찮아? 얘가 얼마라고? 5라. 자, 리미트를 빼먹었군요. 여기가 괜찮지? 자, 근데 무한대로 가는 건 다항함수 결정해서 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라고? 세 글자. 고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지금 분자에 있는 다항식이 fx야, fx 마이너스 x 세제곱이야. ft나 fx나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ft 마이너스 t 세제곱이 분자에 있는 다항식이야. 이 다항식의 최고차가 2차고 그 외의 개수가 5다라는 뜻입니다. 괜찮니? 아, 그래서 어차피 변수는 그냥 대입하기 나름인 거니까 x 세제곱이 5x 제곱 어쩌고로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괜찮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그 다음 조건이 뭐였지? 그 다음 조건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럼 이제 저거는 그냥 하면 되지. 리미트 x가 1로 간답니다. 네, 분모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리고 이 극한값이 얼마래? 그건 못 외웠어.
얼마네? 3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채워봅시다. 우리 fx는 뭐? x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극한식은 항상 정보를 2개 줘서 미정계수 2개 결정 다 알려주실 겁니다. 채워봅시다. 처음에 일단 x-1을 인수로 가질 겁니다. 맞지? 이거 한 번 더 써놓을게. 헷갈릴 것 같아서. fx는 x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어쩌고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여기부터 채울 거거든. 자 정민아, 네. 최고차가 뭐로 시작해야 되지 지금? 나 지금 여기 뭐 쓰고 있는 중이야? 여기 fx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내가 제일 앞에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헷갈릴까봐 여기 따로 써놨다고 해놨어 이 나쁜 사람아! x제곱. 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지. x제곱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차 함계수 5야. 그럼 여기서 뭐 생겼어 2차 함계수? 마이너스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6. 플러스 6x가 있어야 되겠지. 여기가 괜찮니? 그리고 어차피 우리 x-를 뭐 했어? 약분할 건 분모 어디 갔니? 3으로 갔어. 그럼 여기 1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네. 그럼 뭐 뒤에 뭐가 필요해? 빼기 6. 6이 필요하다. 괜찮아? 저렇게 연습 좀 했으면 좋겠어. 야, 표정이 그렇게 해서 끝나네. 응? 초 대신 왜 t에서 x를 어떻게 바뀌었어요?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써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그냥 저기 그 쌤이 인강을 듣는 쌤 중에, 그러니까 1학년 너희 1학년 수업을 좀 들었던 쌤 중에 그 한 쌤이 저기 못 쓰는지 알아. 키읔 써. 중요하지? 네요. 맞습니다. x분의 1을 t로 튀어나와요. 저긴 노란 X, 여기는 분홍색 X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대표하는지가 중요할 뿐, 그 문자가 의미하는 건 사실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데 그 뭐지?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갑시다. 우리가 ft는 t 더하기 1이라고 하고 t의 1, 2, 3 이렇게 쓰는 거나 fx의 x 더하기 1이라고 쓰고 x의 1, 2, 3 쓰는 거나 어때? 결국 똑같은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입되는 값이 서로 같다면 그걸 t라고 쓰나 x라고 쓰나, 사실 t가 대입하는 값이 1, 2, 3이고 x가 대입하는 값이 1, 2, 3이면 그냥 t를 쓰나 x를 쓰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거지. 내가 지금 x는 뭐 하는 놈? 무한대로 가는 놈. 오케이. 원래는 흰색은 t가 무한대로 간다 했잖아, 맞지?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식이었다면 내가 t 대신에 x라고 쓰고 x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를 x라고 써도 결국 의미하는 바는 어떨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거일 때 이식 쓰는 거나 이거일 때 이식 쓰는 거나 똑같은 것처럼. 근데 그건 아니야. 지금 치환을 하는 상태인데 상관이 없어. 이미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해봤어. 아니 근데 약간 너무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야. 결국 실제로 이 문자는 그냥 뭐랄까 포장지에 가까운 거야. 알맹이는 누구야?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럼 치환을 왜 한 거예요? 응? 치환을 왜 한 그러니까 거예요? 식의 형태가 우리가 다룰 때 불편해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x라고 치환할게요. 오, 근데 사실은 괜찮거든. 근데 노란 X, 빨간 X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는 리스크가 생겨. 실수를 하더라. 헷갈렸어. 너 그냥 색깔 바꿔서 쓰면 괜찮아. 노란 X, 빨간 X. 근데 결국 마지막에 할 거야. 똑같이 바꿀 건데 헷갈린 거야. 과정 중에서. 맞아 중간에 중간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용기 있으면 해봐. 아니 쌤 용기가 없어서 안 해.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어쨌든 약간 어떤 느낌이 좀 더 강하냐면 여기를 내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써도 이렇게 쓰고 나서 다시 문성에서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게 쓰고 나서 지금 이거는 f가 다항식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이 식에다가 모든 실수를 대입해도 성립하지. 그럼 t 대신에 x를 대입한다고 생각하잖아. 왜? x도 실수라면. 근데 그 x가 저 우리 저 x랑 다른 다른 친구지, 다른 친구지.
그러니까 이 x 값이 만약 2라면 이 x 값은 2분의 1인 거야. 어쨌든 그래봤자 x가 모든 실수면 x분의 1도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물론 0일 때는 좀 논리를 해야 되겠지. 그때는 좀 다른 컨셉 플러스 알파 얘기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냥 여기서 대입한다. 여기 t에 대한 식에서 x를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는 깔끔하긴 해. t가 실수면 x도 실수라서.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다들 괜찮니? 슬아야 살아있어? 슬아 생각보다 키 크다. 좋아. 자, 봅시다. 지금 슬아보다 키 큰 사람이 수연이밖에 없지 않나? 네? 수연이가 슬아보다 작아? 그런 거 들어요. 어? 슬아 67? 네? 나도 69야. 69라고? 에이, 오. 169.0 딱 맞거든. 오, 수연이는? 성격상 68. 오, 그러면 슬아가 최장신인데? 피규어는 얼마인데? 그 정도로. 피규어 70 넘어? 그 정도. 오, 피규어 안 커 보였어. 오. 너무 소름 잘 불러서. 수련의 키가 몇이지? 어? 나 74야. 나 근데 지연이보다 작아서. 어? 아, 아니야. 은지은 74보다. 지연이 75더라. 장원이가 키가 75야? 김준혁 쌤이 저는 73 아니야? 근데 솔직히 신발 신으면 김이 80은 되겠네. 와 근데 몸무게가 자, 합시다. 어이, 합시다. 너 수학이 그렇게 열띠게 하지 않았어 지금. 다른 얘기 너무 열띠게 하는데. 아니 저희 학교에 완전 어. 그 조용하고 네, 애들한테 일만 반복하고 짜증 진짜 나고 짜증 나고 예능 프레임이 결혼식 했는데 토요일에 축가를 직접 부르셨대요. 사랑꾼이네. 그 맨날 그 대문자 손가락에 반지 결혼식 하려고 아침에 반바지 입고 맨날 뛰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맨날 진짜 아, 진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뒤에서 목소리가 허걱을 그새 다이어트 머리 이렇게 하시고 오시고 땀 어. 맞아요. 땀 학교에서 샤워. 맞아요, 진짜. 운동방에서 갑자기 멀끔한 잠자고. 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좋은 거긴 해. 회사에서도 야 오늘 8시에 비행기가 있는데 운동할 때 운동을 야, 우리 갔다 해야지. 올래? 갈래? 오늘 8시에 뭔가 너 너무 근데 진짜 해보고 싶어. 네, 쌤도 가요. 내가 서대문에서 경험도 아니고 진짜 나 지금 자,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험난하단다. 야, 경범 진짜 싫어. 자, 합시다. 그다음 뭐냐면 우리 그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입니다. 자, 이게 혹시 기억이 나니? 그 샌드위치 정리랑 같이 있던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모든 어떻게 쓸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고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한대. 그리고 x는 a 주변의 모든 주변의 의 x에 대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오케이 맞구나. 야요. fx가 gx보다 작대. 이렇게 되면 이제 명제가 참입니다. 뭐가?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등호가 있어도 저 명제는 참이고 등호가 없어도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변이라는 말은 xA 주변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수학 용어입니다. 다만 고등 과정에 쓰지 않는데 이제 무슨 의미냐면 내가 아마 그 함수간의 대소관계에서 첫 번째 줄에는 주변이라고 써놓고 두 번째 줄에는 저거랑 동등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을 써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입니다. 어떤은 명제에서 배운 그 어떤입니다. 임의에는 명제에서 배운 그 모든입니다. 자,
저런 표현들이 다 섬세하게 해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의미 있게 작용되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극대극소를 이야기할 때는 의미 있게 작용할 겁니다. 근데요 A 첫 번째 거 저기 위에 저기는 A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응? A 돼 있는 거예요. 주변에 주변이라는 말은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A 주변의 그 주변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저 분홍색 글씨야. 그러니까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공간이라는 뜻이 주변이라는 단어의 의미야. 이렇게. 수학용어로 네이버 후드예요. 그냥. 딱 있는 단어 있는 단어. 그냥.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x가 1로 갈 때 fx와 x가 A로 갈 때 gx가 모두 알파로 수렴한. 이거 이야기하니까 석준이 생각나는데 영수랑 민지랑 석준이 발상 끼고 PC방에 가면 에? 그게 뭐예요? 너못 그 사이에 잤어. 자고 있을 범위가 때. 있는데 사이에 끼는 걸 이렇게 가져가요. 네, 하얀 좀비가 맞아. 여기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분명 깨어 있었는데 이게 그게 뭐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가 알파로 수렴한다 이거였고, 그러니까 fx가 gx가 이제 hx를 가운데 끼우고 알파로 가면 결국 가운데 낀 놈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않지. 여기 등호가 없어도 있어도 성립한다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등호가 없으면 당연히 성립할 거고, 등호가 있으면 당연히 성립할 거고 없어도 성립하는 케이스를 보이기만 하면 끝난 거거든. 보여줬으니까 괜찮습니다. 증명이 엄청 중요하진 않았어. 그래도 직관적 납득하면 충분합니다. 다시.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문제 풀 때 두 가지가 나오거든. 하나는 참거짓 판단할 때 등호가 없게 줘서 낚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여기에 등호를 빼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등호를 빼는 경우도 있어. 여기에 등호를 빼면 뭐가 돼? 거짓이야. 당연히 참거짓 판단하고 있으면 거짓을 낼 수도 있잖아. 맞지? 거짓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등호 없으면 여기 등호 없다고 해서 여기 등호 없으면 무조건 거짓이야. 맞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나한테 이 친구, 이 hx라는 친구의 극한을 구하라고 시켜. 근데 내가 모르는 애. 내가 모른다는 말은 내가 아는 방법으로 극한을 구할 수 없는 식을 주는 거야. 혹은 그냥 hx랑 껍데기를 씌워서 주는 거지. 계산할 수 없게. 근데 양쪽에 이놈 두 놈을 극한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안 되겠어? 이 두 놈 극한 구해서 둘이 같으면 극한 존재하는 거고 둘이 다르면 극한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근데 보통 구하시오라고 하면 참고로 이야기하면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발문에,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종결음이 끝나는 말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종결음이는 뭐지? 시온가? 미안하다. 아는 척 하려다 실패했네. 자, 민망. 자, 어쨌든 합시다.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제 극한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조사시오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일단 그렇게 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구하시오 나오면 무조건 값이 있습니다. 이해했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거의 극한과 이거의 극한이 같게 나왔을 거라는 얘기지. 물론 이제 시험이 좀 이상하게 오는 학교들 있거든. 뭐 상상고나 이런 학교들처럼 일반적이지 않게 내는 학교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구하시오 했는데도 조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에서는 다 그냥 구하시오면 값이 있는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9번을 한번 볼까요? 자, 2x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2x제곱 더하기 3.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x제곱 더하기 1분의 fx의 극한을 구하래.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fx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우리가 이 극한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직접 구할 방법은 없다. fx가 뭔지 모른대요. 맞지?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로 나눠줄 겁니다. x제곱 더하기로 나눠줄 겁니다. 지금 나누는 거 괜찮니? 지금 우리 무슨 식을 같은 식으로 나눈 거지? 부등식을 같은 식으로 나눈 거잖아. 맞지? 그럼 부등호 방향을 체크해야 되는데 x제곱 더하기는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다. 맞지?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하는 방식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극한을 취하고 여기에 극한을 취하고 여기에 극한을 취하게 되면 등호가 생겨요가 저걸 실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어디로 가니? 2로 가지. 이 친구가 어디로 가니?
2로 가지. 그럼 가운데 낀 놈도 어디로 간다고? 2로 간다. 그래서 답은 2다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아? 윤성아 안 괜찮아? 괜찮아? 지금 살아있어? 네. 지금 눈 뜨던 게 약간 무거워 보이는데? 여튼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시다. 10번 이제 약간 별개의 얘기군요. 자,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함수 y는 fx의 그래프래. 그리고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gx입니다.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는 주어져 있고요. fx는 그래프로 정보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는 gx라고 주어지게 되면 이 친구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때 주어진 정보가 첫 번째는 이제 x가 1 마이너스로 할 때,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할 때 gx분의 fx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12분의 1이래. 근데 지금 gx라는 친구는 아니 fx라는 친구는 1 마이너스가 얼마지? 1 마이너스. 우리가 윤성아, 낯선 상황이 나오면 뭐 해야 될 것 같아? 골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골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먼저. 자, 그럼 봅시다. fx가 x가 1 마이너스로 하면 얼마가 나오지? 2분의 1 나오지 맞지? 아, 그러니까 fx가 2분의 1로 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맞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항상? 세 가지. 근데 자연스럽게 무한대나 무한소일 수는 없겠지. 저기가 상수여야지만 극한값이 12분의 1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기는 얼마여야 돼? 6이네. 그래야 1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g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gx가 6이라는 사실을 찾는 겁니다. 괜찮아?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가 2 플러스로 갈 때 2fx 마이너스 1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6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x에다가 2 플러스를 집으면 f가 뭐가 되지? 얘도 2분의 1로 가네, 맞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 2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 되지. 1 빼기는 뭐야?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 안 돼.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그럼 g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gx 마이너스 1이 얼마? 얘가 제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두 극한 모두 gx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g1은 6이라고 써도 괜찮고 g2는 g2 빼기 1은 0이라고 해도 괜찮고 g는 1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gx가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였잖아, 맞지? 그럼 두 가지 정보 주어졌으니까 결정 이렇게 됩니다. 혜규야 살아있어? 정신도? 혜규야, 그 월요일까지 뭔가를 해야 돼?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이제 시작이야, 맞지? 우리 아직 1단원 하고 있는 중이거든. 힘내줘. 자, 우리 그 48번 잠깐 풀어볼래? 48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 자, 일단 봅시다. 여기서 이제 일단 5분의 3이라고 주어졌는데 이제 내가 FA가 만약 0이 아니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친구 0을 하고 이 친구 0을 하고 이 친구 0이 아닌 값, 이 친구 0이 아닌 값이라서 그냥 A를 대입한 값이 극한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1이 되어버리지. 얘는 5분의 3과 같지 않아서 모순이. 즉 FA는 0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주어진 방정의 근이 누구래?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두 근 중에 하나는 누구랑 같아야 돼? A랑 같아야 되지. 그냥 편의상 A를 알파라고 하자. 어차피 그건 구별할 만한 단서를 주지 않았잖아, 맞지? 편의상 A를 알파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x-a가 공통인수를 묶어내서 약분해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a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한 덩어리로 취급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구하라고 한 게 어차피 뭐였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었거든. 그러니까 저게 4라는 거지. 오케이. 그런 겁니다. 괜찮아? 이것도 조금 유명한 문제입니다.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육한의 활용인데 한번 해봅시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이 주어졌고요. 자, y는 x제곱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원위의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답니다. 원위의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답니다. 이 P점과 이제 Y축 위에 점 Q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대. 원점과 P를 지나고 Y축의 어떤 점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원이 그려진대. 잘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점 P가 곡선 Y는 X제곱을 따라서 원점 O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점 Q가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이제 구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게 원점이 원위의 점이고 P가 원위의 점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중심의 좌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결국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각각 반지름이니까 둘이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식을 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야. 오케이. 자, 일단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t, t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를 모르니까 0, 뭐라고 할까? r이라고 할까?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리는 어떻게 해? 요 길이는 그냥 r이 될 거고, 는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r의 극한을 구하고 싶거든. 근데 문제에서 문제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봅시다. 약간 러프하게 설명한 게 있군요. 자, 지금 다시 문제를 정확하게 해볼게. 점 P가 곡선 세 번째 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두 줄은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세 번째 줄부터 우리한테 뭘 구할 건지 요구하는 거거든. 점 P가 곡선 Y는 X제곱을 따라서 원점 O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점 Q는 점 0,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 말은 R의 극한을 구하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지금 우리는 점 P가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걸 일단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써볼게. 리미트 P가 O에 가까워질 때 R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은 거야 사실은. 그냥 러프하게 표현을 하자면. 근데 P가 O에 가까이 간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사실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지만 P가 O에 가까워진다는 걸 T가 0으로 간다고 하면 P가 O에 가까워지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미지수로 표현을 해야 돼. 오케이? 어차피 미지수 잡는 거 원래 이제 1학년 과정에서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고쳐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라고 쓰게 되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결국 동등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R을 뭐로 표현하면 돼? T가 0으로 갈 때니까 R을 T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등식을 R과 T가 동시에 포함된 등식을 만든 겁니다. 괜찮니? 그럼 정리하면 이제 R는으로 정리되기만 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대입하면 T에 대한 극한을 구하면 되는 거지. 논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해봅시다. 근데 딱 하면 이쁘게 되는 게 보이지?
이렇게 되어서 짠짠 정리하면 R은 2t 제곱분의 t 4제곱 더하기 t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맞지? 이렇게 여기서 약분해도 좋고, 아니면 보통 이제 뭐 책들에서는 2t 제곱분의 t 4제곱 더하기 t 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뭐 0분의 5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 근데 뭐 어쨌든 극한값은 2분의 1이 될 겁니다. 괜찮니? 괜찮아? 괜찮아야 돼.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이게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참 인기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항상 학생들이 잘 못하는 문제입니다. 어제 활용 사실 좋아하는 사람 좀 적긴 하잖아, 맞지? 자, 근데 우리 간만에 그거 한번 해볼까? 우리 도방에서 쌤이 원에 대해서 중심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기억해달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현의 수직이동. 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y축 위에 원이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금 현의 수직이동선 하나만 찾으면 그와 그의 교점이 원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현 찾았지? 수직이동선 딱 그리면 정확히 중심을 지날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요 점은 무슨 점이야? 중점이지. 그럼 2분의 t, 2분의 t 제곱이 될 거고요. 맞지? 이 친구 기울기가 t거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t가 되면 되겠지? 괜찮다. t분의 1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자, 어쨌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t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t 더하기 2분의 t 제곱에다가 x 0을 대입하면 이게 중심을 y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0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t 제곱이 사실은 이제 중심의 y 좌표 r이 되는 거죠. 해도 괜찮아. 지우야 갔다 왔어. 자,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있는데 쌤도 잘 안 보이는 거라서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잘 봐야 되나? (51번) 한번 보겠습니다. 쌤도 이게 성질들을 다 잘 다루는 건 아니거든. 알고 있지만 능숙하지 않은 게 있긴 합니다. 그렇지? 일단 볼게. 50번 문제를 보면 원이 이렇게 있고, 어쨌든 이제 익숙하지 않은 접근들은 쌤도 연습을 해야 늘거든요. 연습을 안 해서 안 늘나 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보게 되면 P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이 T, 루트 2T. 그 다음에 P에서 접선을 그리래. 사실 이제 P를 지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P를 지나는 원을 그리라고 한 거야, 맞지? 그리고 원에서 점 P에서 이 접선을 그리고 이 x절편을 Q라고 하겠대. 여기가 이제 원의 접선이니까 직각이 되겠지. 그때 이제 OQ 그리고 빼기 PQ 그리고 ST, 요 넓이를 ST라고 할 때 이제 극한을 구하시오가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다시 ST 그 다음에 OQ 그 다음에 PQ 이렇게 세 개를 우리한테 구하라고 시켰거든. 근데 사실 그냥 열심히 하면 다 구해지겠지. 맞지? 처음에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뭐 OP 길이는 필요하진 않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OP 이제 P점을 지나면서 요거 기울기 구한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뭐에 이제 이 기울기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을 방정식 구해서 x절편 찾고, 그러면 이제 이 길이는 x절편 찾았으니까 바로 구해질 거고, PQ 길이는 이 점과 점점 사이 거리 해서 열심히 계산하면 될 거고, 삼각형 넓이는 밑변 이 길이 구했으니 곱하기 이거 높이를 루트 2t로 해서 계산하면 풀릴 겁니다. 좀 험난할 뿐. 괜찮지? 근데 이제 쌤이 너희들한테 그 중학교 3학년 도형 중에 중3 맞겠지? 이제 외워달라고 부탁한 게 하나 있었거든. 혹시 이 그림 모르는 사람 있나? 저 그림은 다 알잖아, 맞지?
오케이. 성질들도 대부분 다 알 거야. 오케이. 그 중에 약간 이제 잘 쓰면 좋은 게 쌤도 잘 못 써. 이제 잘 쓰면 좋은 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등비수열은 그냥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이라서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야. 그러면 3 곱했잖아. 그럼 3, 6, 18 여기가 18인 거야. 괜찮니? 안 복잡해?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가 얼마? t야. 요 길이 지금 얼마야? 루트 2t야. 그럼 얼마 곱했어? 그러니까 루트 t분의 루트 2를 곱한 거야. 괜찮지? t에다가 뭘 곱해야 루트 2t가 되냐고. 루트 t보다 갑자기 루트 t분의 루트 나도 못 쓰네. 자 루트 t분의 2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다시 이거에다 루트 t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돼? 그 길이가 2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다 끝났다 맞지? 그래서 이 그림은 좋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나도 잘 안 보여서 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 여기가 이제 2분의 t고 여기가 2분의 t 제곱이니까 써봅시다. 분이!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여기가 뭐지? 요 길이가 지금 얼마? 2분의 t 제곱. 요 길이가 얼마? 2분의 t. 그러면 이렇게 곱해도 등비수열이거든. 여기 얼마 곱한 거지? t분의 1 곱한 거지. 그럼 여기다 t분의 1 곱하면 이 길이가 얼마 돼? 2분의 1. 이거 둘이 더하면 이거 나옵니다. 괜찮아? 그래서 약간 간지입니다. 별로야? 괜찮지 않아? 맞지? 알아두면 그러니까 아주 기본 개념이거든. 사실 중학교 때도 아마 이거 쌤 뭐라고 설명하셨거든? 짱구 엉덩이라고 이렇게 그 그림이잖아, 맞지? 많이 봤었습니다.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게 등비수열 사실은 등비중앙식이거든. 그래서 세수가 등비수열이니까 써서 딱 하고 풀어버리면 이쁘게 풀 수 있습니다. 괜찮잖아. 아니 그 아까 처음 했던 말대로 계산해봐. 그러면 이렇게 보통 내가 봤을 때 누가 실수 많이 했지? 정민이 실수 많이 하니까 그 정도 계산하면 이렇게 뭐 이런 일 생기지 않을까 정민아? 네? 응? 근데 이번에 안 쉬어요. 쉴까? 근데 지금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화장실 갔다 와요? 5분만 쉬었다. 5분만 쉬었다.